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지난주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기념한다면서 이른바 애국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수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깃발을 흔들고 기타를 치면서 막 공연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죠. 국민들은 막 열렬히 환호하고 있고요. 이 자리엔 푸틴 대통령도 직접 연사로 나서서 러시아군을 격려했습니다. 좀 올랐군요. 또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구조한 어린이들이라며 직접 무대에 올려서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동생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오른 15살 우크라이나 소녀 안나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건넸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Спасибо дяде Юрию за то, что он меня, мою сестру и сотни тысяч детей спас с Мариуполя. Подойти и обнять. Смотри, дети, давайте все обнимем.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아이들 러시아군의 부모를 잃은 우크라이나 아이들로 전해졌습니다. 네. 안나 자매는 전쟁 초기인 지난해 4월 어머니를 잃었다고 하는데요. 안나의 어머니는 굶주린 자매를 챙기려 잠시 외출을 했다가 러시아군의 포격에 숨졌다고 합니다. 안나 자매 외에도 같은 마을에 살던 아이들이 이 애국 콘서트 무대에 올랐는데요. 외신과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적이에요. 가디언 보도 보실까요? Survivors discussed as children thank rescuers. 호화로운 모스크바 기념 행사에서 러시아에 감사하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보고 생존자들이 러시아의 혐오감을 느끼는 내용입니다. 극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자, 아이들은 배우가 아니다, 혐오스럽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모두 러시아의 침공이 없었다면 가족을 잃지 않았을 그런 아이들이었죠. 맞아요. 근데 네. 아이들을 만약에 TV로 본 우크라이나 지금 국민들이 보면 저 뭐야 왜 저기 무대에 서 있는 거야 라면서 분노를 하지 않을 완전 수가 화가 없을 것 나죠.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때려놓고 지금 납치까지 한 상황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납치해서 강제로 입양시킨다는 보도도 실제로 나왔었고요. 이 조직적인 세뇌도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1주년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한국산 무기 지원을 계속 바라는지 묻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환영한다라고 답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홍지용 기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수도 키이우 시내에서 2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JTBC 취재진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요청했는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달 한국을 찾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촉구한 이후 상황을 물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단 이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Ми дивимось позитивно, якщо нам буде поставлятись зброя. 또 한국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Ми запрошували керівництво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в Україну. Ми готували приїзд нашого прем'єр-міністра також в Південну Корею. 윤석열 대통령을 우크라이나로 초청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근에도 한국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some details what we discussed with other countries about your great country. 이번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이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날 계획이 있다며 휴전을 촉구하는 중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 모두를 뭉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저희 JTBC는 전쟁 초기 민간인이 가장 많이 희생된 곳 중 하나인 보르디안카를 찾았습니다. 두 동강 난 아파트 건물, 또 총탄 자국으로 벌집이 된 학교까지 시간이 멈춘 듯 모두 1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요. 홍지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구 13,000명의 작은 도시 보르디안카. 수도 키이우에서 북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전쟁이 터지자마자 불바다가 됐습니다. 러시아군이 한 달가량 점령하고 물러났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도시 곳곳은 여전히 폐허입니다. 건물들이 하나같이 그을리고 부서졌습니다. 9층짜리 아파트에는 도시재건 성금을 모아달라는 QR코드 걸개가 걸려있지만 부서진 모습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나 1년 전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둘로 쪼개졌습니다.
지금도 당시에 참상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Воно не забудеться, бо воно як споминається, починає цим організм цей труситься все. Оце у мене одна квартира, у квартирі все так було, 2 діток, 4 внуків. 건물 안에는 미처 챙기지 못한 집안 물건들이 사방에 어질러져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건물 천장부터 바닥까지 온통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그리고 문짝도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와보실까요? 건물 벽이 뚫렸습니다. 건너편 건물까지 훤히 보이는데 당시 공습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거대한 흉가가 됐습니다. 학교도 전쟁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린이 600여 명이 공부하던 학교는 러시아군의 병참 기지로 변했습니다. 한창 복구 중이지만 전쟁의 흔적은 여전합니다. 피난 갔던 주민 상당수가 임시 숙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키이우 주변은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했지만 보로디안카 주민들은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로디안카에서 JTBC 홍지웅입니다.